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적 사건 14주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쉬셨어요? 네, 저도 잘 쉬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 3.1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되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북쪽에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북쪽에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고, 남쪽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즉 한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네, 이 북한과 남한을 전부 같은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합법적인 나라는 남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는 점점 전쟁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배워볼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북한 정부의 지도자는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 많이 닮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은이에요. 이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의 손자가 바로 김정은이에요. 두 사람 닮았나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이요, 생각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남한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남한도 지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은요,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스파시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네, 실제로 러시아 말을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남한을 공격할 거야. 괜찮지? 나 전쟁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지?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스탈린은요, 거절했어요. 안 돼. 야, 안 돼. 헐, 왜 안 돼? 왜냐하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당연히 남한을 도우러 올 거잖아요. 그럼 위험하겠죠. 전쟁을 하면 미국도 올 것 같고 다른 나라도 올 것 같고 위험해.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야. 위험해.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많이 와서 싸우게 되면요, 잘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은 안 돼! 라고 했지만 김일성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스탈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할 거야. 안 돼.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그 역사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수십 번을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할 거야. 안 돼. 할래. 하지 마. 한다고.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엄청 많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부탁을 하니까 결국 스탈린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아니, 빨리 이기면 되잖아. 빨리 할게. 진짜지. 빨리 끝내는 거다. 다른 나라가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의 배경이 끝났고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네. 1950년에서 53년. 3년 동안 이 전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요, 이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작은 싸움이 계속 있었어요. 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씩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1949년 8월에는요, 남쪽과 북쪽이 또 싸움이 있었는데요. 이때 7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했죠. 야, 이러다가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너무 불안해. 너무 무서워.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아침 4시 40분에 북한의 공격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자! 야, 뭐야! 이렇게요. 자, 여러분, 보통 전쟁은요, 선전포고를 하고 싸움을 시작해요. 자, 선전포고가 뭐냐면요, 야, 이제 우리가 너희들 공격할 거야. 준비해. 이제 싸우자. 오케이. 이렇게 서로 오케이를 하고 싸움을 하는 게 바로 선전포고인데요. 보통 전쟁은 이 선전포고를 꼭 해요. 그런데 북한은요,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바로 남한을 공격했어요. 그냥 공격해. 야! 이렇게요. 자, 이때 여러분, 북한은요, 남한보다 훨씬 강했어요. 자, 군대에 군인은요, 20만 명 정도가 있었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1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탱크라고 하죠. 탱크는 242대가 있었고, 네, 남한은 없었어요. 네, 남한은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미사일. 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 기계가 2,492개가 있었는데 한국은 1,500개 정도가 있었고요. 자, 싸울 수 있는 배, 전쟁을 할 수 있는 배를 군함이라고 하죠. 자, 군함은 110척이 있었는데 한국은 36척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비행기죠. 자, 싸우는 비행기를 전투기라고 합니다. 전투기는 북한이 226대, 그리고 한국은 22대밖에 없었어요. 자, 전부 다 그렇죠. 북한이 더 강했죠. 그럼 어때요? 당연히 남한은요,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겨우 3일 만에 북한은 이 서울을 가져가 버립니다. 남한은 서울을 빼앗겨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남한은요, 북한 군대가 오지 못하게 이 다리를요, 네, 펑 폭파해 버려요. 자, 이 다리가 없어지면 북한 군대가 여기가 한강이죠. 한강을 지나서 올 수 없으니까 다리를 폭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보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서울 사람들이요, 도망가지 못하고 이 북한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아유, 너무 슬프죠. 자, 어쨌든 북한은요, 서울을 지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진짜 빨리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지 겨우 2달 만에요, 남한의 군대는 낙동강 밑에까지 후퇴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낙동강이 여기쯤에 있거든요. 자, 여기만 한국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네, 북한이 지배를 한 거예요. 지금 남한이 너무너무 위험하죠. 남한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북한. 네. 어휴, 남한이 위험해. 자, 이런 상황에서요, 1950년 7월에 이 유엔에서 남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군, 그러니까 세계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야, 한국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군대를 보내게 되죠. 자, 그래서 군대는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9월 15일 미국이요,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인천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천을 공격하면서 조금씩 남한이 이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9월 28일에는
네,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찾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9일에는 평양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 남한군과 유엔은요. 여기가 이제 여기 중국이 있죠? 자, 여기가 압록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의 국경 근처인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남한이 많이 이기고 있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때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야, 북한이 위험하네. 우리가 도와야겠다. 우와, 큰일이야.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인들을 네, 이렇게 한반도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싸우게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남한에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싸우는 것을 인해전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인해전술의 뜻은요, 사람으로 바다를 만들어서 공격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이요, 너무 많아서 바다처럼 많아. 그만큼 많은 중국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유엔과 남한군은 다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겨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처음에 보면 38선이 있죠? 네, 이 38도선을 중심으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네, 그렇죠. 젊은 군인들이 엄청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 중국이 휴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자, 휴전은요. 무슨 뜻이냐면 야, 우리 전쟁을 좀 쉬자. 이거를 휴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휴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전 회의는요. 네, 2년이 넘게 계속되었고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국민들은 그렇죠.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북 상관없이 이 한반도는 네, 이렇게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전쟁 무섭죠? 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3년이 넘었던 전쟁은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요 끝난 게 아니라요 쉬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38선이라고 했죠. 자, 여기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가 북한, 여기가 남한이었는데요. 전쟁을 쉬게 될 때는 약간 선이 달라요. 선이 약간 이런 모습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남한, 그리고 이렇게가 북한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요. 종전이라고 해요. 전쟁 끝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전쟁을 좀 쉬고 있는 거. 야, 우리 전쟁 좀 쉬자 하는 게 바로 휴전. 전쟁을 쉬는 게 바로 휴전인데요. 지금 한국은요. 종전이 아니라 네, 휴전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2021년인데도.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이렇게 남한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가 서로 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의 피해를 좀 살펴보면요.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반도는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어요. 네, 남은 게 전혀 없을 정도로. 자, 1950년에 남한 북한의 전체 인구는 3천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 중에서 네, 250만 명이 죽거나 네,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었죠. 그리고 280만 명이 다쳤어요. 다시 말해서 전체 국민의 20%가 전쟁으로 죽거나
다쳤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가 죽거나 다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또 한국을 도와주러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외국 군대의 희생도 정말 컸는데요. 한국 전쟁은요, 세계대전만큼이나 참여한 국가가 많았어요.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한 국가는요, 미국, 영국, 호주,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프랑스,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 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이렇게 16개 나라가 한국을 도와주러 왔고요. 그리고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들은요, 네, 의료 지원국, 즉 싸움은 하지 않고 네, 치료해주러 도와주러 왔어요. 이거 더 두 개를 합치면 21개국이 와주었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나라들이 39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들, 약 60개 나라가 네, 한국을 도와주러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나라가 유엔군으로 참가해서 남한을 도와주었는데 이때 유엔군의 사망자와 실종자는 4만 3천 명 정도였고요. 다친 사람은 네, 11만 5천 명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한을 도와준 중국군의 피해도 정말 컸는데요. 네, 사망자와 실종자는요, 20만 명이 넘었고요. 아우, 정말 많이 죽었죠. 그리고 다친 사람은요, 72만 명이나 되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피해도 정말 컸어요. 북한은요, 산업시설의 80%가요, 다 네, 파괴가 되었고요. 남한도 60% 정도의 시설이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요, 내전이라고 하는데요. 내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전쟁은요, 세계 역사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 전쟁은 큰 전쟁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남북 전쟁, 즉 한국 전쟁은요, 단순하게 숫자만으로는 또 계산할 수 없는 아픔이 또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전쟁 중에 이렇게 네, 사회조합이 보이죠? 형제가 네, 남한과 북한의 군대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기도 하였고요. 또 이게 한 마을이에요. 하나의 마을이요.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갈라져서 서로 네,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공산주의랑 뭐 민주주의 또는 뭐 자본주의라고 할게요. 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서로 싸우고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그냥 서로 싸운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또 형제와 가족들이 서로 도망치는 도중에 헤어져서 지금까지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아들아, 이렇게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의 사진과 이름을 적어서 네, 찾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슬프죠. 그래서 이 선생님의 할아버지도요, 사실 전쟁 전에는 북한의 평양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여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부산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네, 여동생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여동생의 소식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지금도 알지 못해요. 정말 슬프죠. 네. 이렇게 전쟁의 피해는요,
역사책에만 적혀 있는 아주 옛날의 내용이 아니라요. 지금까지도 선생님의 할아버지처럼 그 전쟁의 아픔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슬프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휴전을 하게 되고 휴전 후에 한국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의 GDP는요 약 109위 정도였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9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은 정확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자, 그러나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겠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어요. 때로는 그 발전 과정 중에 여기 보시면 대통령이 있죠? 이 대통령이 혼자 대통령을 오래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네. 이렇게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이 그 빌린 돈을 뭐라고 해요? 빚이라고 하죠. 나라에 빚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위험한 시절도 있었어요. 이때가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정말 한국이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역사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요. 여기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발전했어.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에는 당연히 지도자의 역할도 컸겠죠. 나를 믿고 가자. 이렇게요.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 무엇보다 위기 앞에 강한 한국 국민들, 즉 한국 사람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야? 어려움을 이겨낸 건 우리 국민 덕분이지. 그렇네. 국민이 잘했네. 이렇게요. 그렇게 한국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요,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자, 예를 들면 1986년에는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고요. 그리고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했어요. 귀엽죠? 이 캐릭터의 이름은 호돌이라고 합니다. 호돌이. 자, 그리고 2002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월드컵을 했고요. 그리고 2002년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평창에서 겨울 올림픽, 동계 올림픽 등의 큰 행사를 하면서 세계를 한국에 알렸어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수호랑이였나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은 반다비. 귀엽죠? 자, 그리고요. 1953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 한국의 GDP는 세계 109위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어느새 세계 10위의 GDP로 올랐고요. 그리고 군대의 힘, 국방력은 세계 6위가 되었어요. 한국이 진짜 많이 국방력이 올랐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죠. BTS나 뭐 오징어 게임 같은 K-팝, K-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를 가지고 세계에 한국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참 한국이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맞죠? 그리고 또 올해는요. 2021년 선진국 행사인 G7 회의에 초대를 받았죠.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네요. 그래서 드디어 선진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요. 전쟁 후에 높은 발전을 하였지만요. 했어요. 진짜 발전 많이 했네요. 이렇게 보니까. 맞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미래의 숙제. 그리고 이 숙제를 보고 있는 우리.
야, 아직도 숙제가 많구나. 자, 어떤 숙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떨어지는 출산율. 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 문제. 이거를 우리가 빈부격차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남녀 차별. 음. 그리고 지나친 서열 문화. 자, 여러분 이거 한국 드라마 많이 봐서 알고 있죠? 선배, 후배. 야, 빨리빨리 안 해? 아이고, 선배님, 할게요. 이런 지나친 서열 문화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취업률도 너무 낮죠. 오늘도 취업 실패. 회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좀 더 노력해. 이렇게요. 그리고 또 당연히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코로나 같이 아직까지 한국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은 만족할 수 없겠죠. 만족할 수 없어. 자, 그러나 여러분, 한국은요, 약 5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사람들, 즉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계속 배워왔어요. 살아남아야지!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숙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잘 해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의 문제는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네, 한국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바로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즉, 세계의 모두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 수업을 통해서 서로의 몰랐던 점들을 배워야 돼요. 나는 A라고 생각해. 헉, 정말 몰랐어. 내가 아는 거랑 달라. 나는 반대. 그래, 더 찾아보자. 이렇게 서로 배워 나가고, 그리고 이해해야겠죠. 서로의 입장을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와 여러분이 같이 역사를 만들면 네, 좋겠어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적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배워야 되는 내용, 진도가 다 끝이 났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사라는 과목은 사실 진짜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복습 시간과 그리고 또 남아있는 과제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메시지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자, 이 남은 4개의 과제들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도록 해요.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